56페이지 징수절차 여러분 펴놓으시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한번 보시는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한번 보시고 또 공부했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자,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세금 계산할 때 보세요.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하죠. 납세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세금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요 과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세 표준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든 과세권자가 결정하든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자, 그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징수 방법이. 그래서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아까 과세표준이 졸린 것 같아?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아까 종가세라고 그랬고,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요, 국가나 지자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고 납부 방법. 자, 신고 납부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처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데,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상으로는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또, 자, 과세 주체만이요,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해 세무공무원이, 즉 세무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요, 납세의무자에게,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방식.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 부과과세,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과세 또는 정부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자, 지방세에서 크게 신고납부 방법과 뭐 보통징수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과세주체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다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불성실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돼야 되는데, 자,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머리띠? 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요? 자,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 사용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구별합니다.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기한 이런 말이 나와요. 신고라는 말이 나와요. 신고를 하지 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뭐 하지 않거나 어쩌고저쩌고 신고라는 말이 나와요. 신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납부란 말이 나와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작년에는 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지문이 나왔었는데요. 하여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구별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의무 같은 것을 불성실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냈어요. 죄송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납부하지 않았을 때 뭐고? 가산금입니다. 이거 뒤바꿔서 냈었고요. 자, 위에 한번 봅니다. 자, 이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과표 다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고, 자,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데, 자, 만약에 가산세가 20만 원, 예를 들어서 계산됐어요. 자, 가산세를 계산했더니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낸다?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납세 고지서를 바꿔서 세금을 또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느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금. 이렇게 자, 가산금이 또 적용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방세에서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방식.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징수, 원칙 신고납부하고 예외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고요.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이 예를 반드시 자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름이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집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건 아까 특정 부동산분이라고 해서 아까 보유세에 나왔었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광물을, 지하 광물을 자원을 채굴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거나,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를 이용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뭐 이렇게 화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아까 특광 시군 과세주였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됐다. 부가세였다가. 이런 거 강조드렸고요.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4가지입니다.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방교육세는, 근데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얘 뉘집자식이었냐 그러면, 자, 아까 뉘집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 부동산 관련 본세목으로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얘네들을 독립세, 본세라고 하는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합니다. 얘네들 본세,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을 본세목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뭐만 부과되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 이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본세 종속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성격이라든가 징수 방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부가세는 다 뭘 따라가냐?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한테 연락에 제가 부가세를 설명한 다음에
그 중에 똘똘한 애들 남녀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자, 여기 나와가지고 부가세에 관해서 말은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어른들한테 부가세에 관해서 힌트를 줘봐라. 뭐 그러면 옛날에 MBC TV 전파 전문의 TV 프로그램 그 어린이들 나와서 걔들한테 어떤 단어 보여주고 시청자는 볼 수 있는데 연예인 패널들 쫙 나와 있고 사회를 보고 자 패널들은 모릅니다. 그럴 때 얘들한테 힌트를 줘가지고 첫 번째 힌트 못 맞추면 두 번째 못 맞추면 이렇게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널들 팀 나눠가지고 겨루게 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자 부부싸움이란 단어를 보여주고서 부부싸움이란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똘똘한 남자애가 나와서 자 이건 실화예요. 부부싸움 힌트를 주는데 얘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래가서 걔는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 못 맞추니까 또 나와가지고 힌트를 주는데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이런 식으로 막 힌트를 줍니다. 자 부가세 연락에 제가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가 어떤 말이 부가세에 관해서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보세요. 일단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번세로 할 때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요. 얘들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때 역시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징수 방법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때 얘도 함께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근데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재산세 미리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미리.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입니다. 다시요. 신고 납부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얘네들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재산세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재산세가 그래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근데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이제 징수가 되고요.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 얘네들이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합니다. 특정 부동산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물은 많은 재산세하고 많은 규정을 따라가요. 재산세가 출동하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물도 같이 따라와요. 다만 안 따라가는 다니는 동네가 있는데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돼.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물은 물납은 안 돼요. 물납. 근데 자, 둘 다 부동산 아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보통 징수로 징수됩니다. 또 그다음에요.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에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의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보통징수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돼요. 보통징수라는 지방세 어떤 거 3가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3가지 딱 지방세에서 얘네들 이렇게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가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그런데 종부세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요. 정부 부가세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바꿔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이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은 부가가세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나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도 얘도 자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자 얘네들 상속세 증여세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상속세는 제가 증여세 이거
저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세무서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세무사를 통해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보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보세요. 상속세 같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로부터, 상속세 같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같으면 3개월 내에 자, 요것을요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는 빼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요 기간 동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도 적용받아요. 근데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냐고요? 아니에요. 최종적인 세 결정은 요 신고 기한이 종료한 때로부터요. 요때부터 다시 6개월, 증여세 같은 3개월 내에 최종적인 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참고예요. 이거는 지금 자, 시험에서 요거까지 물어보진 않고 세 결정은 누가 하냐면 정부에서요. 최종적으로 신고된 것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세금 확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가세는 국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요, 애초에 상속세 같은 거, 이건 참고에 지금 시험에서 요거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애초에 상속세 같은 것을 만약에 납세문자 신고에 있어 납세무가 확정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 그때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버님의 이제 친구분이 또 저 문상을 오겠죠? 그 종을 왔을 때 그 골방으로 데려가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믿을 수 있는 친구분이니까 저희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10억짜리 차용증 있잖아요. 10억짜리 차용증을 급히 써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인감증 갖고 땅땅 두 사람 찍고서요. 이분한테 친구분한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 10억 정도 빚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 남겨놓고 상속재산 10억, 빚 10억, 남는 거 없음. 이런 식으로 상속세 이런 다 포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사실 귀신처럼 국민들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걸 귀신처럼 세무서에서 알아서 놓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지서를 통해서 할 수도 없어요. 돌아가신 분 알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없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어떻게 알고 와. 그래서 처음부터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고납부라고 하라고 하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결론 정부가 합니다. 이 왜 지금 하냐고요? 자꾸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배우면 이거 질문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고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정부가 합니다. 하여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주세, 개별서비스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하냐면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래서 자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만 정부부가세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한다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번 봅니다. 자, 이 가산세,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징수하는 흐름을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가산세는요. 요 앞에 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흐름을 보세요.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지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다음 날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이라고 축하메시지 제가 얼핏 지난번 마지막 강의 때 제 생일이 음력 1월 25일이고 그때 양도일이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한다고 하면서 얼핏 힌트를 줬는데 관심들이 없었어요. 주안에서는 다른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또 축하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는 일정이 엄청 바빴어요. 엄청 일정이 바빠가지고 어제는 뭐 집에서 밥 먹은 거라고는 아침에 그냥 미역국 그냥 이렇게 몇 숟가락 이렇게 먹은 거 그게 전부였고 그래서 미리 전전날 미리 저녁 생일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생일을 다행히
저희 그 가족 중에서 큰 누나가 어떻게 또 막내 동생 또 생일을 알고서 또 어떡하다가 알으셔가지고 큰 누나가 내외가 오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생일 이렇게 하고 거기 또 그 조카의 또 그 어린 아기가 있는데 걔도 또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애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희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쫙 고기 먹었어요. 제가 쏠라고 했더니 또 저희 누나가 또 막내 또 생일 또 한다고 하는 바람에 돈 또 굳었네. 그래가지고 또 내가 셀프로 있잖아요. 그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로 내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내가 사와서 셀프로 내가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그냥 알아서 자기가 생일 축하 받고 싶으면 자기가 친구들 초대하고 자기가 케이크 사갖고 가가지고 자 촛불 켜놓으면 어차피 노래는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생일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일 축하 또 뭐 글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 양독세 하면서 재미로라도 그렇고 일부러 공개한 이유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눈팅만 하지 말고 글을 남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공개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셨는데 주안에서는 2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지난번에 산행에 이어서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간에 여기를 봅니다.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뒤에 나온 가산금이 요 앞에 나온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오늘 하여튼 생일 다음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나중에 뭘 안 했다고 뭐 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여러분 저 집에 고지서 날라왔는데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징수되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징수 예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원칙 신고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 한다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납부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3가지만 알면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3가지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1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아셨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되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징수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신고납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는 자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와세액을 납세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납세 의무자가 자 사각형이고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몇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결정고지 부가 과징수 또는 보통징수요. 동그라미 1번 신고 의무가 없는 조세는 자 정부가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납세 고리서를 발부하여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한다는 거 결정.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설명드리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정. 자, 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부가과세 또는 부가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즉 과세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 계산하겠죠?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자, 이 경우 해당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어떤 걸 포함시킨다고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다. 여기 보세요. 자,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과세권자가 여기 다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를 합해서 결정 고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세액의 가산금을 징수하여 징수한다. 작년에 이걸 가산세로 바꾼 거죠.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은 좀 이따 보고요. 그 참고 내용은 57페이지 넘어갑니다. 가산세입니다. 자, 우리 신고나 불송시했을 때 정도는 이 가산세에 관한 지금 얘기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하여튼 여기만 미춥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아까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양가로 2번 가산세 부과에서요.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 말은 가산세를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내?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는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해당 지방세 및 국세를 또 밑줄입니다.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를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시에 대한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됐고요. 양가로 3번 가산세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산세 종류는 여러분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산세는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신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행정벌적 또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자,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얘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저기 아까 가산세 20만 원을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 100만 원에 포함시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가산세에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면 포함하지 않고 조세에 포함하고. 자, 이렇게 구별되시죠, 여러분들? 네, 요거.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러분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헐레벌떡 뛰어가서 다음날 내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라집니다. 40%, 20%, 10%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서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거예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 몇 프로 정도 되냐?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 다음에 이런 말 없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입니다. 또 여기 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자,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요?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래서 미납부하거나 미달납부, 적게
납부하거나 자, 한 그 금액에 미납부나 미달납부한 그 금액에다가 자, 여러분이요 0.03% 만분의 3률을 부과합니다. 시중금리를 감안한 지금 이자율 여기 현재 0.03% 만분의 3률 가산하고 여기다 미납 일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납부불성 가산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를 자,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고요.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을 때 가산세 얼마나 적용되느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요거 만약에 신고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 자, 그러면 요것의 몇 프로? 20%. 그래서 신고불성 가산세 얼마? 20만 원. 요거는 하루만 지나도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납부를 했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자, 미납부한 금액 100만 원에다가 0.03% 곱하기 그 다음에 미납 일수를 곱하는데 10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0.03% 얼마입니까? 지난 순환에 공부했던 분들 100만 원에 0.03% 얼마입니까? 아직도 만자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자,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 100만 원에 1%는 만 원, 100만 원에 0.1%는 1,000원, 0.03%니까 얼마? 300원. 300원 하루에. 자, 300원. 여기다가 미납일수 10 하니까 얼마? 3,0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토탈에서 가산세는 20만 얼마요? 3,000원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게 가산세 20만 3,000원의 가산세입니다. 자,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일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산세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대로 저렇게 정리를 해두셔야죠. 저 얘기가 길게 지금 장황하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지방세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교재되어 있으면 산출세액이란 말을 산출세액을 뭐라고 지우냐면 납부 산출이란 말을 지우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죠? 산출이란 말을 지우고 뭐라고 했냐면 납부세액으로 지금 요 가산세 기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로요. 자, 지금 부정한 방법 없이 그냥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얼마? 100분의 20. 그 다음에 국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자, 그때 지방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 줄 산출세액이 100분의 20인데 산출세액을 뭐로 바꿔? 납부세액에 100분의 40으로 바꿉니다. 40%.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에 가산세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국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58페이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했어요.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과소신고분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그 금액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얼마? 10%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입니다. 중간에 지방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밑줄입니다. A와 B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A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얼마? 40 밑줄이고요. B번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 구하고 그래서 A와 B를 합한 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시험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구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40% 기억하면 됩니다. 역시 40, 20, 10%로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딱 적용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쪽까지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는데 59페이지 박스를 봅니다. 바탕스 박스 맨 꼭대기 59페이지를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그 금액에 미달한 과소납부한 그 부분 그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현재 지금 이게 10,000분의 3, 0.03%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이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0.03%율로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가산세는 저렇게 여러분 정리합니다. 벌금자 성격을 부과하고 조세에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아셨죠? 네, 그럼 됐고 길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59페이지 자 05번의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십니다. 여러분 자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요.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네. 자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목운동 예.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네. 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고, 넋 놓고 있어, 왜? 자. 오늘 밤에 비가 내린다고 했죠? 네, 봄비가 오늘 내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얼었던 이제 눈이 잔설 남아있던 것들이 녹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봄비가 내리면 제가 보기에는 있죠?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그 잔설 녹고 나잖아요? 녹고 나서 며칠만 지나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파릇한 새순이 막 이제 올라오고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딱 보면 파릇한 새순이 올라오는데 저는 제가 계절 중에 4계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봄입니다. 여자들이 봄 되면 봄바람 난다고 하죠. 저는 봄 되면 미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저를 미치게 하는 건 뭐냐면 꽃 중에서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꽃 내가 좋아해요? 예? 찔레꽃, 찔레꽃이야. 자, 노래고, 그거는 장사님의 노래고. 자, 동백꽃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봄에 이거 피는 그 매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매화 향기 아득하게 날리고. 강가에 피어 있는 매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특히 저를, 자, 눈물 짓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잖아요? 봄비가 내리고 나서요, 잔설이 녹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풀숲 같은 게 있어서 싹 들춰봤더니, 파란 풀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어요, 햇살에. 그럴 때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 왜냐면 그 추운 겨울을 이 시련을 이겨냈잖아요. 시련을 이겨내고 어떻든 간에 죽은 줄 알았던 언 땅에도, 그다음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도 이렇게 물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래도 희망은 꺾지 않고 일단 살아볼 저기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그래. 좀 버티면 새순이 돋아나겠지만 이런 생각이 저를 하여금 들게 하고 항상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이 봄비가 내리는데 봄비가 그치면 제 실력도 쑥쑥 자라겠죠.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부산에 사시는 동영상 수강생분들 갈매기님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 자, 지금 봄비 내리고, 지금 봄이 새봄이 오면 제 실력이 쑥쑥 자라나겠죠? 쑥쑥 안 자라. 쑥쑥 안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쑥쑥 자라는 건 언제 쑥쑥 자라냐.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원 땅을 뚫고 이제 겨우 새순이 막 이제 3, 4월 달에는, 3월 달에는 특히 새순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은. 이제 막 돋아나는 거고, 겨울 동안 묵묵히 여러분들 원서를 훑으면서 와가지고 추운데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실력이 새순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풀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 4월달, 5월달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 어느 정도 자라고요. 자, 우리가 뜨거운 장렬하는 장대 같은 햇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실력이 이제 그때 이제 여름에 이제 공부하고 특강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쑥쑥 이제 실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항상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지루하고 빨리빨리 안 자라니까 그냥 속 터지지.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모의고사, 전국모의고사 안 보니까 다들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수업 듣고 있는데 나중에 5월달에 내가 전국모의고사를 딱 봐봐. 봤더니 저 옆에 동료들은 어렵다고 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럴 때 좀 늦게 오신 분들 내가 까이거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나. 나는 좀 하면 그냥 한 2달 보면 어떻게 되겠지. 딱 봤더니 이런 똑같아 나도.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실력은 분명히 이겠어요.
그 풀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갑니다. 예? 똑같이 가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 중간에 자 빨리 이게 뭐 그 이렇게 풀이 안 자라고 무성해지지 않고 빨리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막 그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강좌가 진행되고 언제까지 풀꽃을 맞춰서 단계별로 가느냐? 언제까지 간다고요? 시험 10월달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게 수많은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막판 2달 위해서 수없이 깔아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판 2달 특히 10월달 마지막 이제 마무리 베스트 오브 세법 같으면 마무리가 마지막 강의 제목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판에 이제 막 연락이 막 외워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제정신 아니겠죠? 막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다 나와서 교문 났으면서 시험 끝났다 나오면서 한 30%는 교문 났으면서 다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문제 재성할 때 제가 똘똘한 수강생들이 이제 각 학원마다 문제 어떤 문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 난이도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 봐긴 봤는데 교수님 그 문제 그거 있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네 말이면서 그 말도 잘 이렇게 못하고 막 안 내요. 30% 범위를 날라갔어요. 그리고 술 먹고 일주일 놀면서요. 절반 이상 날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시험용 공부하는 그렇고 우리가 10월달까지 묵묵히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징검다리 아까 얘기했죠? 너무 뛰어넘으려고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안전하게 밟고 가시면 합격의 그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실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가상금을 봅니다, 여러분. 가상금. 의 한번 보시면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이게 가상금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납부란 말이 들어가요. 그다음 납부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가산세는 신고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계모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요걸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상금이라고 하고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계속 안 내고 버티면요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상금인데 아까 그 가상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그 금액, 이걸 이제 중가상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법령에서는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학자들이 처음에 가상금 딱 붙은 것을 가상금이 일반 가상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안 낼 때 다시 또 붙는 것이 중가상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밑줄은 여기입니다.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당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금의 종류를 보시면요. 요거 쭉 나왔는데 제가 요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가상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가산세와 달리 가상금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봅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가상금은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방 봤다시피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또 요 가상금은 세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적인 가상금과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상금 고지서에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 기한이 나와요. 그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하루만 지나도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체납세액에 국세든 지방세든 3%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세액이 고유세액이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얼마? 3만 원. 하루만 지나도 일단 3만 원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매 1월 경과시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거는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요. 60개월에 한해서 요 중과상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일단 하루만 지나도 일반 가상금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이에요. 60개월까지. 5년이죠? 1년 12달로 하면.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에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최대 몇 프로? 1.2 곱하기
60이니까 얼마?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은 그러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최대 72%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지세액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지세액 기재된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 납부한 날이 조건에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그 고지세액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따져보니까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습니다. 이랬을 때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일반가산과 중가산금의 총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지. 체납세액, 고지세액 기재된 체납세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자 고지세액이 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되는 날 세금을 냈다니까 얼마요?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72%가 적었네? 아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자 오늘 하여튼 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어제 지방을 제가 2탕이나 뛴 여파가 있구만. 진짜 지방을 2탕이나 뛰고 돌아왔더니 하여튼 저기 봅니다. 자 오전 저녁을 다르게 제가 어디 두 군데를 다녀오는 바람에 자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자 일반가산금 3%에다가 자 72% 합치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얼마? 75%. 자, 그러니까 얼마? 750만 원에 일반가산과 중가산금 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가산금은 조세에 아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자, 가산금 설명드렸고 거기 봅니다. 가산금의 종류에서 가산금, 지방세,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납부기한 지난부터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 자 100분의 3 밑줄이고요. 3%. 중가산금, 동그라미 기업권,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자 체납된 지방세, 국세 1,000분의 얼마? 12. 그러니까 1.2%죠. 상당한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3%에 더해서 징수하는데. 니은번 중가상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밑줄입니다. 몇 개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넘어갑니다. D급번입니다. 중가상금은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쫙이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느냐. 지방세에서는 체납된 지방세 납세 고지별 세액이 밑줄입니다.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공부했던 분들은 떠올려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게 중가상금 적용할 때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나란히 적어져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고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또 밑줄입니다. 100만 원 얼마 세목별 자 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100만 원 미만 자 이거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알겠네. 지방세는 딱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입니다. 중가상금 적용해야 하나요? 30만 원이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는데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아유 당연하지 뭐.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 방법을 배웠고 징수 방법에서 파생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얘기를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냐면 51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있죠?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얘기에 관한 요 얘기를 자, 공부하는데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52페이지부터 이제 이어지는 요 얘기가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보고 조세 총론 요거 다 보고 다음 시간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지방세도 자 취득세로 자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를 그냥 가려고 여러분들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멘트 또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편하게 들어봅니다. 복습을 떠올려 보셔야죠. 오늘
조세 총론 배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물론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 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금 납부 이행은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돼?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돼? 분할 납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럴 때, 자,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들이 있는데, 이게 2016년 개정이 됐고, 지금 작년 말에 개정이 됐고, 또 요번에 또,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또 3월달 2일날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지방세법상 물납은요, 어떤 세금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됩니까? 종부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지. 이제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폐지됐고,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법인세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폐지됐어요. 법인세도. 그리고 자, 어떤 거 허용됩니까? 상속세 물납 허용됩니다. 상속세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 허용되고, 나머지 소용되던 거 다 폐지됐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입니다. 지방세에서 어떤 게 허용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할 납부.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부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예,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나눠내는 거, 이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여전히 나눠내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예, 허용됩니다. 양도세도 분할 납부 허용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상속세 허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종부세. 자,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분할 납부는 된다. 양도소득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분할 납부는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2016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조세 분류. 국세와 지방세는 하여튼 시험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다만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 그 몇 개 세목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세금부의 징수 권한이자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예요? 특광도.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도. 재산세는 누굽니까?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과세 주체가 다른데 어떤 애?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독립세로 전환된, 부가세였다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였다가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 지방소득세예요. 얘만 과세 주체가 누구냐면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시작한 나머지 애들은 보다 특광도입니다. 특광도.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세요. 이 세금에서 어디다 쓸지 상목적이 특정된 주세와 그렇지 않은 주세인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세는 상목적 특정돼 있지 않은 보통세고요. 상목적이 특정된 세금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로서 어떻게 외웠어요? 머리글자를 따서 교교농지지입니다. 교교농지지.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들으면은, 외우면은 시간 지나가면 교교농지 어디서 배웠더라? 공시법에서 배웠나? 어디서 배웠는지가 헷갈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죠, 이제? 두 번째 들은 사람들은. 자, 교경지지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기월세. 자, 지방세, 목적세, 찌찌 두 가지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찌찌 목적세는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알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게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자,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이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항상 감면받은 세금의 부가세는 농특세입니다.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뭐가 부과돼?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나?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 먹은 원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얘가 부가세였다가 옛날엔 소득세에 10% 부과되는 부가세 먹였다가 지금도 여전히 신고납부 함께 하고는 있지만 독립세라는 거.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소득세 같은 거 감면받을 때만 부가세 부과되는데 뭐가? 농특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 몇 프로로? 20%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면세점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부과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이면 취득가격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재산세, 소액징수 면적이 좀 적용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얘네들 거기서 한 장당 세가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일단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 중에서도 그렇지만 두 가지만 알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한 가지 어떤 거? 양도소득세.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아직은 뭐 못해도 괜찮아. 계속 할 거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돼.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걸로 노력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까먹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자, 취득과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 농부지. 예, 자, 그래서 농부지가 그렇습니다. 농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징수 방법 배웠습니다. 먼저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요거 보면서 해도 돼요. 자, 근데 가급적이면 보지 말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기 보시고 저를 보시고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 1차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 과세율 측에 뭐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여러분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뭘 발부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고지서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원칙적으로 뭐 한다?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국세에서는 자,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 한다고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도 웬만한 국세는 다 뭐 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뒤에 나온 가산금은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는데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같이 따라다니는 애예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농어촌특별세도 그래요. 농어촌특별세가 자, 농특세가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사실은 정부 부가세입니다. 또 농어촌특별세가 농특세가 만약에 취득세 부가세로 쓸 때 농특세는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부 부가세는 국세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세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국세들은 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신고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 봅니다. 이쪽으로 하셔야 되겠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얘는 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자,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요. 자, 조세 포함시켜서 120만 원으로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고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떻게 적용돼? 40, 20, 10% 딱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 근데 산출세계 20%였다가 납부세계 20%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 놓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이 신고불성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얼마씩 납부불성가산세가 적용돼? 0.03%율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신고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할 때 적용되는 건데,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시한납세액이 몇 프로? 3%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눈이 더 저쪽으로 가 계셔. 이쪽으로 봐야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5년까지. 자, 그 다음에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찬합한 지방세가 자 얼마 이상이어야 돼? 30만 원 이상부터.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찬합한 국세가 얼마? 1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아셨죠? 이런 것들. 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뭐 조금 늦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까 이 멘트 마지막 멘트 좀 하셔야죠. 날릴 기회를 주세요. 오늘 그래서 3, 4월 아까 중요한 징검다리 합격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중요한 시간인데 잠깐만요. 하여튼 지금 1, 2월 달에 늦게 오셨거나 그 다음에 지금 처음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법 동영상 첫 주 강의를 두 번째 주 강의 조세 총론 부분을 듣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내일이 민법이다 무슨 과목이다 그러면 그 1월 달에 동영상 강의한 것을 특히 1차 과목은 무조건 동영상 1차 과목은 무조건 그 내일 민법이나 학개론이면 그 전날 동강을 반드시 1월 달 강의한 것을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 자 3, 4월 중요한 시간 앞으로 아무리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고 흔들어지고 막 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처연하게 내 3, 4월 달 잘 버텨서 학교의 그 길로 가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요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